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덧탐사 시청자 여러분,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요즘 이 거짓말쟁이 대통령과 같이 사시느라고 힘드시죠? 앞에서는 민생을 다 챙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뒤로는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서민들의 삶만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득 상위층은 정부 정책에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경제력이 월등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일반 서민들, 그리고 더더욱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요즘 같으면 서민들도 살기 힘들어요. 물가도 너무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고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후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더하죠, 사실. 예, 은퇴하시고 직접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출구가, 소스가, 소득의 원천이 제한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인데요. 최근에 각종 민생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서 노인들이, 은퇴자들이 갖게 되는 소득, 최소한의 소득인 공적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나 중요성은 더해갈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나라에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금학자들처럼 수치를 대입하고 몇 퍼센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복잡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연금 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저 역시 연금 전공자가 아니라서 딱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연금에 대한 그 플랜,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제목으로 큰 타이틀로 기초연금 월 최대 80만 원 이렇게 뽑았는데요. 80만 원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할 때는 10만 원에 가깝고 50만 원에 가까웠지만 월 최대 80만 원이면 그래도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월 최대 8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준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과연 그것이 국회 통과 가능한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높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높아야 되고요.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회복지 예산 자체도 GDP 대비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될까? 아직은 갈 길이 먼데,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소득, 돈으로 지급하는 것, 이에 대한 시스템,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는 이 공적연금이 엄청 부실합니다, 여러분. 만들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얼만큼 부실한지 한번 살펴보죠.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88년도 올림픽 하던 해죠.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1988년도에 일단 국민연금이 도입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기초연금이 도입이 됐죠.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내서 보험금처럼, 저금처럼, 적금처럼 낸 다음에 65세 이후에, 퇴직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그때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받는 돈을 의미하고, 이 기초연금은 돈을 내지 않죠. 나이만 딱 되면 65세 이상이라든지 70세라든지 이제 변동사항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고 자격이 주어지면 정부에서 무조건 드리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냈던 돈을 받는 것과 정부에서 내가 해당이 될 때 그냥 주는 것,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그냥 받는 듯한 기분은 크죠.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SSA, SSI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죠.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유효하다거나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아보면 좀 심각합니다. 정말 부실하죠. 65세 이상 노인의 46%만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고요. 그 월 평균 급여액 역시 평균 55만 원이에요. 작년 기준, 2021년 기준. 은퇴자 2명이 사시는데 필요한 돈은 200만 원 조금 더 든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1인당 55만 원이라고 해봐야 두 분 합쳐봐야 100 얼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금 이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46%만 수급하고 있어요. 또 노인의 67.6%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67.6%가 수급한다는 의미는 그분들의 소득이, 자산이 빈곤선에 가깝거나 빈곤선 살짝 아래고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우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46.7%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 자체가. 급여 수준 어느 정도 받으시는가? 2006년에는 9만 원으로부터 시작했죠. 예. 근데 현재 작년 기준 3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 노인 빈곤율을 조금 더 향상시키려고, 그러니까 빈곤율을 향상,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빈곤율을 낮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같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이 37.6%, 약 4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잡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의 거의 정확한 수치입니다. 약 38% 정도가 38%의 어르신들이 빈곤하다고 OECD 통계에 잡혀 있는데 거의 그 수치에 맞아 떨어지는 숫자죠. 기초연금만 받고 사시는 거예요. 월 30만 원. 그리고 본인이 뭐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하셔서 소득을 유지하시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삶이 항상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한 공적연금을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축이에요. 한쪽은 국민연금을 강화하느냐, 또 한쪽은 기초연금을 강화하느냐 쪽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쪽은 국민연금을 강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점점 국민연금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부조, 그러니까 조금 더 급한 분들, 그러니까 이 사회부조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어떤 조건 없이도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흡수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기초연금 쪽으로 강화시키고 기초연금에서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사회부조로 흡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기초연금을 아예 강화하자. 그냥 다 드리는 거. 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의 개념처럼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수급자 수를 전체로 확대해 가자. 그러니까 저희가 얼핏 생각만 해봐도 저쪽은 국민연금, 그러니까 본인이 냈던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나중에 퇴직 후에 받는 그런 경우를 점점 소득 대체를 강화해 가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사회부조를 흡수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이게 두터운 것도 아니고 깊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솔직히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들여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 1인당 필요한, 한 달에 필요한 그 생활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현실에서 40만 원, 50만 원 갖고 뭐 그 두텁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한참 멀었습니다. 두텁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살짝 강화하고 수급자 수를 대신 전체로 갑시다. 라는 쪽이 사실은 사회적 정의라든지 사회복지의 근본 정신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기초연금 강화를 해봤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체가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는 보충적인 사회 부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안을 섞은 거겠죠. 기초연금을 강화하면서 사회 부조로 흡수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렇습니다.
한두 가지, 세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좀 부딪힐 때 조금 따와서 그 절충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해 가려고 하죠. 그렇다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포지션은 어떨까요? 기초연금 확대 추진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초연금은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확대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당대표 어려울수록 어르신들을 잘 챙겨야 한다. 투표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 어르신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어려울수록 어르신들을 잘 챙겨야 한다니 저는 참 좀 우프입니다. 이 현상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그런 공약입니다.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감액 규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때 두 분이 받을 때, 그러니까 혼자 받을 때는 30만 원, 그러나 두 분이 받을 때는 60만 원은 아니에요. 거기서 20%를 감액하는 그 규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일 때 완벽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100%씩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이재명 당대표, 야당 당대표는 하나 더 추가했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급을 추진한다. 이건 좀 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기본사회, 최근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추진 방향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지급하자면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전체적으로 다 넉넉히 드리면 좋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예산이 항상 문제입니다. 예산이 항상 차등 지급과 이렇게 그리고 일괄 지급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느 정도 차등을 해서 드리느냐, 일괄적으로 드리느냐. 차등에 대한 얘기로는 70%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브라켓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40만 원 정도. 그리고 30% 이쪽은 2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제공을 하는 것. 그것을 차등 지급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괄 지급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30만 7,5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할 것이냐, 일괄 지급을 할 것이냐에는 이건 참 각자의 그리고 수급자들의 각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럴 때 참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불행히도 그렇게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아니면 불법 두 가지로 규정을 짓고 모든 현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 다 합법인데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 나라를 운영하는 철학이 어쨌든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까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다 제공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의 예상입니다. 부부 감액 폐지 조금 전에 부부 감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0% 두 분이 함께 받으실 때 20%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돌려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80만 원이라는 돈 먼저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이 80만 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8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네.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80만 원을 두 분이서 받으시려면 80만 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예. 부부 감액 20%가 유지되는 경우가 64만 원이니까 부부 감액이 반드시 폐지돼야죠. 지금 이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예전부터 이 연금 쪽에 어르신들, 은퇴자들이 소득에 많은 유익한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계시는 유튜버세요. 돈 되는 복지 채널이라는 이 채널, 여러분들 아마 가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소득에 관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도 뭐 사실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이 채널에서 이 채널 운영자분과 가벼운 대화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채널 가셔서 한번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에 관련된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64만 원, 80만 원, 당연히 80만 원 받는 게 좋죠. 돈 16만 원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 16만 원이 결국 부부 감액 20%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결국 이 규정, 이 법, 규칙 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돈 되는 복지 채널의 운영자의 의지는 반드시 부부 감액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이 될 때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야 구분할 거 없이 살펴보고 있는 기준 기초연금의 40만 원 인상이 될 경우 부부 감액이 폐지될 때는 80만 원을 여러분들께서 수령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행 뭐 이렇게 나머지 시나리오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옮긴 것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기준 금액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부부 감액이 폐지가 되면 사실 61만 5천 원이라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이 여러분들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부 감액 유지가 되느냐 폐지가 되느냐 20%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금액이 점점 기초연금의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9만 원, 10만 원 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30만 원, 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20%가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느냐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당인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기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숨이 나오고 좀 어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즉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벌써 10수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이 연금이 설계되던 당시에 뭐 정치적인 약간 논리이기도 하고 뭐 이것이 뭐 다 알려진 비밀이기도 하고 공공연한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설계할 시기에 그 결정권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국민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넉넉한 연금을 받으세요. 예, 국민연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국민연금의 유지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이거 이 국민연금이 힘들다 유지되기가 그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통합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합하면 좋죠.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넣고 계신 분들 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현재 그 연금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을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연금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합을 한다? 이건 도둑맞는 듯한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그 갈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방향이 통합이라 이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밀어붙일지 요즘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만들어낼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다층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층 개혁은 사실 이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민간연금이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연금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 다층 연금은요. 다층 연금 체계는 민간연금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부분에 연금 부분에 공적연금 부분에 민영화 개념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층 개혁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선택
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이 민간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연금을 구입해서 한 층을 구성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층 개혁은 뭐 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다층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층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민간 보험업체들이 연금 보험 패키지 같은 것을 이미 나와 있죠, 시장에. 그런 것을 하나의 그 층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이 공적 연금에도 민영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적 연금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국회 통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뭐 조금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65세 이상 전체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하고, 계속 국민의 여론들 그리고 수급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줄이고 있잖아요. 예산 줄이고 뭐 줄이고 이것저것 다 줄이고 있어요. 오직 본인들이 평안과 복지와 안녕에 대해서만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다 라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과연 40만 원 인상이 국회 통과는 가능한데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기초연금인데 그리고 사실은 기초연금 10만 원 더 제공한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신 어르신들도 꽤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풀어야 할 과제를 살짝 보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한 3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죠. 소득 하위 70%를 동일액으로 다 드리느냐, 또 65세 이상 전체를 동일액으로 드리느냐, 또 65세 이상 전체를 소득 연령 구분을 해서 차등액으로 드리느냐, 뭐 이러한 몇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각자 간에 현재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이 국민연금 바꾸는 건 모든 시스템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간의 이해관계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절해서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추진해야 할 이 개혁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간의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 방식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기보다는 일방적인 소통에 의한 집행입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거친 집행입니다. 과연 이 국민연금 개혁, 공공연금에 대한 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개혁 방향 그대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간단한 얘기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공적연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